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재민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50명? 혹은 100명? 아닙니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난 8월에만 7,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만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일까요? 미국 클라이밋 센트럴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매년 홍수 피해를 입는 이재민이 1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가속화되는 대형 재난의 위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그리고 2020년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까지 이처럼 재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존의 대응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와 조직을 넘어 협력이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에 에이팟은 기존 아시아 5개국에 이어 2016년 한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장 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이팟 코리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언론,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한국형 재난 대응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는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년 동안 600번이 넘게 계속된 여진은 경주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었는데요. 저는 당시 자동차와 텐트에서 밤을 새우며 무기력하게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규모 재난에서는 개인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재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아이쿱 생협 이사장으로 지진재난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원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2년 동안 아이쿱 재난대응위원장으로 활동을 넓혀 에이팟 코리아와 함께 2019년 강원도 산불 재난 구호와 2020년 코로나19 대구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구 확산 당시에는 개학이 연기되고 지역 아동센터도 문을 닫으면서 돌봄 공백 아동들의 장기간 결식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아이쿱 생협의 긴급 후원으로 방과 후 돌봄 부재 아이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보내는 한 끼 도시락 구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호 활동은 희망브릿지, 세계적인 기부 펀딩 플랫폼 글로벌 기빙, 카카오 가치를 통해서도 4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이면서 경북 경산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문을 닫은 동네 영세 식당에 도시락 공급을 부탁하면서 식당 문을 다시 열었고, 식당 주인들은 스스로가 아동 결식을 구호하는 주체로 역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구호 활동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고, 올해 2020년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구호단체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치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경주 지진을 직접 겪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었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난구호의 3가지 원칙을 아시나요? 첫째, 자신이 스스로를 구조하는 자조를 기초로, 둘째, 이웃이 서로를 구조하는 협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서는 공조가 있습니다.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구조된 사람은 불과 1.7%였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 혹은 이웃이 구조자였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바로 갔었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이것은 강원도 산불 재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이 재난 대응을 위해 협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전문가들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유사시의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협치를 잘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민간의 협치가 잘 되지 않으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민간의 협치가 잘 이뤄진 사례는 없을까요? 우리가 합심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했던 적이 있죠. 바로 K방역 성공 모델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와 함께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회는 재난을 딛고 한층 더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커뮤니티 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커뮤니티는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재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혐오와 비난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일고 있죠.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연대하는 사회가 더 빠르게 감염병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합니다. 지역과 주민, 단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연대는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실천 과제인 것이죠. 정리하면 감염병 시대는 재난에 대한 협치, 그리고 국민의 자조와 협조에 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 대응의 원칙을 잘 인지하고 협치에 대한 인식을 잘 나누며 각 주체가 좋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또 잘 대응하며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잘 활용해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장하는 것이 재난의 시대, 지속 가능한 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모두의 신뢰가 보다 단단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어떤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로 든든한 희망의 울타리가 되는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